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투자 성공 카페 해브드림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ELS 투자 전략으로 ELS 쿠폰 수익률의 결정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자세히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증권사에서 던지는 미끼 상품을 피해서 체리피커 같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 쿠폰 수익률 결정 요소를 알기 전에 증권사에서 ELS 투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요. 증권사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한 90%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산의 주가지수 옵션에 가입을 해서 해지를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해서 수익률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할 ELS의 쿠폰 수익률을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금리를 보죠. 국공채 등 채권 금리하고 그 다음에 가입 당시부터 6개월이나 3년 동안의 지수 변동성, 기초 자산의 지수 변동성이 이제 옵션 수익하고 연관이 되니까 지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쿠폰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상품 중에서 이제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감별을 할 수 있고 투자 대상이 될 때를 또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자본시장연구원 리뷰에서 캡처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아주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예금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ELS 수익률도 하락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갭이 큰 부분은 아마도 변동성이 올라가서 주가지수 변동성 때문에 ELS 수익률을 더 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또 그 쿠폰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를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남유럽 재정위기 PX라고 있죠. 그리스를 시발로 해서 재정위기가 한참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쿠폰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이 당시는 투스탁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지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다 이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전한 그러니까 수익 상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지수이고 낙인이 45%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런 ELS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를 넘어서 거의 20에 가까운 20%에 가까운 쿠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변동성을 대별하는 하락률은 27%, 코스피가 27%였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의 하락률은 33%입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 사태 때도 높았지만 그 당시는 이 정도 높지는 않았잖아요. 최고로 한 50%, 낙인 55%가 13.2% 정도였으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쿠폰 수익률이 낮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아주 높죠. 근데 그렇게까지 높은 이유는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최근에는 0.5%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당시는 금리가 3.5%였어요. 그러면 이제 3%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나서 그것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ELS 쿠폰 수익률을 결정할 때 더해지니까 이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초지수의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결정 요소가 아니죠. 거의 저금리에서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 변동성만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은 앞서 그 세션 강의에서 ELS 투자 시점을 찾는 그런데도 이 변동성이 중요했고요. 또 좋은 상품을 고를 때 변동성과 관계를 알아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월 30일자 폭락 후죠. 투자 설명서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 부분으로 해서 유로스탁스, 니케이, S&P 500 기초자산의 변동성하고 밑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서 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낙인 55%에 13.2%를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두 달 전에 낙인 50%에 고작 5.2%였어요. 거의 2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를 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반대로 이제 이렇게 쿠폰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당시에 그 기초지수의 변동성은 지금 이때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 그리고 이 당시에 변동성은 지금 여기서부터 6개월 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은 보기 어려우니까 6개월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보면은 6개월 동안의 변동성이 이 정도예요. 폭이 변동성은 아니지만 폭을 반영합니다. 변동폭을. 그래서 이 정도 변동폭을 가진 상태에서 13%의 변동성을 보였고, 그런데 이제 이 상품, 이때의 상품은 이 시점에서 판매를 했으니까 그거로부터 한 6개월 전에 변동성을 봐야 되니까 이 지수 변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로 나왔고, 이게 워낙 이 숫자가 커지면서 이게 보면 3배가 됐잖아요. 변동성이 3배가 되니까 쿠폰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세션에서 강의하던 부분에서 폭락을 하면 쿠폰이 올라간다. 그런 거를 변동성 지표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표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낚시인지 이게 미끼인지 찰인지를 판단하는데 변동성 지표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지금 낚시로 던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건지를 알려면 변동성이 현재의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그 노란 배경의 ELS는 이 지금 파란 박스 안 시기입니다. 그래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렇게 폭락의 후유증이 있었던 시기에 쿠폰 수익률 10.6%, 13.2%를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얀 배경의 ELS는 쿠폰 수익률이 무려 40% 정도 가까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그 사이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은 이 시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회복돼서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제시할까요? 그는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 지금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때 판매한 거죠. 4월 3일에 판매한 게 그게 지금 7월 13일에 환매돼서 돌아온 거죠. 그런 상품들이 마구 돌아오니까 삼성증권에서 굳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쿠폰 수익률을 대폭 낮춘 거예요. 이미 어장에 갇힌 고기라고 할까요? 그물에 갇힌 고기 같은 신세일 거다. 일부는 이제 현명하게 그물코 넓은 데를 빠져나가든지 뛰어넘든지 해가지고서 탈출하겠지만 대부분은 재투자를 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투자 수익률을, 이런 쿠폰 수익률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요 아래 글에다가 자세히 써놨는데요. 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 쿠폰 수익률 결정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낚시 미끼를 던지는 건지 어떻게 체리 피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자세히 적어 놓은 글인데요.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글에 나온 건데 NH투자증권에서 똑같은 상품입니다. 보면은 기초자산 똑같죠. 낙인 45%. 어찌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쿠폰 수익률이 7.2%예요. 그래서 지금 NH하고 삼성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NH는 고객을 모을 생각이 있는 거고 삼성증권은 이미 모인 고객을 가둬놨으니까 쿠폰 수익률을 낮춘 거고 저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결정 요소 두 가지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금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변동성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절대 나타날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증권사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쿠폰 수익률이 들락날락 널뛰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ELS를 살펴보겠습니다. 괜찮은 게 있어서 이제 투자를 좀 재개하시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들이 여기에 좀 녹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증권 ELS의 그 라인업 발행 상품은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그냥 백화점 같이 무지하게 많은 상품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주는 고작 6개인가 6개 뿐입니다. 거기에 이제 종목형 하나, 그 다음에 코스피 2개인가 있더라고요. 코스피 단일 종목으로. 3스탁으로는 6개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뭐 그 베스킨라빈스 있죠. 31개. 뭐 그 정도 이상 될 거예요. 매주 발행하는 그 ELS 수가 거의 골라먹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고르는 게 힘이 듭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금주 상품 만기 하루 전쯤 되면 다음 주 상품이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상품이 많으면 그때 고르는 그런 재미가 있죠. 이번 주는 간단합니다. 그냥 심플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주 많을 때 그 찾는 방법 중에 온라인 상품을 고르도록 하십시오. 온라인 상품은 거의 1, 2%, 2, 3% 이상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직원의 그 월급을 여기다 수익률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쿠폰 수익률이 높습니다. 뭐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많아서 복잡하다. 그러면 온라인만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55%, 7.28%, 그리고 낙인 43%는 5.52%가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그 다음에 저위험 저수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죠. 이게 이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걸 선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의 5.52%가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 간신히 간당간당한 정도고 55%는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자칫 가입했다가 3년 동안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만에 고수익 상환을 6개월 만에 고수익 상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 고생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게 월수익 지급형 ELS입니다. 카페에 질문이 오른 그런 상품인데요. 이 상품도 좋아 보입니다. 5.52%로 해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저번 주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1.3% 정도 높아졌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제 월 수익 지급형이 좋습니다. 그거는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1억을 가입을 해서 이게 자칫 3년을 가면 거의 1,600만 원, 1,700만 원쯤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수익을 지급하면 수익을 지급받은 해에 수익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고액 가입자라면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65%, 세 지수가 65%가 넘으면은 연 5.52%, 0.46%의 월 수익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65%가 넘은 달마다 그렇게 수익을 주고요. 65%의 미만이 되면은 그 달은 빠집니다. 이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6개월 되는 날에는 이제 90%가 넘는지를 봐서 90%가 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이제 한 달치 수익률을 주고 조기 상환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상품도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상품이니까 투자를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번 주 상품과 비교를 했습니다. 같은 전확인 상품, 월수익 지급형 상품 두 개가 비슷해요. 이건 뭐 약간 좋지만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월수익 지급형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조기 상환을 빨리 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은 게 좋습니다. 월 수익을 매월 65%면 지급하는 게 70%보다는 65%가 넘는 달에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70%면은 예를 들면 68%면은 못 받게 됩니다. 빠지는 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월 수익 행사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65%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는데 수익률은 1.32% 높습니다. 바로 전주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이거는 전확인 43%는 4.68%를 줬어요. 전주에. 그리고 0.84%가 더 낮았는데 이 당시에도 뭐 가입을 추천도 하고 가입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1대1은 안 된 것 같고 한 0.8대1 정도 미달된 그런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0.84 내지 1.32%포인트를 급등한 쿠폰을 만든 거는 그러니까 쿠폰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개라고 그랬죠. 금리 인상하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지수 하락에 따른 변동성,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 두 상품이 있죠. 이날 10월 8일과 9월 29일 발행하는 그런 상품의 기초자산 변동성과 상관계수를 비교해 봤는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성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결국은 남은 게 뭘까요? 없습니다. 더 올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겁니다. 영업정책. 플러스 알파가 거의 1% 전후로 많은 플러스 알파를 줘서 영업정책을 편 거다. 그렇게 영업정책을 편 거를 트리거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삼성에서 이미 그 예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전전주에 판매한 유안타 ELS인데요. 낙인 45%에 연수익률 6.72%, 삼성 것보다 더 높죠. 아주 근래에 보기 힘든 고수익률이어서 아마 그레이스님이 추천하는 그런 상품인데 아주 좋은 상품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흠이 이제 10억이라는 발행액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 청약 대기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10억은 참으로 적은 그런 발행액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모인 삼성에서도 아마 그 탈출한 그런 그 고객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경쟁률이 거의 60대 1에 육박을 했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쟁률을 보이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돌아온 그런 자금들,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자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든 우리 안에 가둬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품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끼에 가까운 상품이고요. 그렇지만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높은 고수익률에 삼성증권의 대기자금이 아마 몰려들고 뭐 다른 데서 또 모여들면
틀림없이 경쟁률은 이게 다 100억이거든요. 100억 발행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유안타의 10배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수로 모이면 6대1이 되는 거죠. 10배가 됐으니까 10분의 1로 됐으니까 6대1쯤 될 건데 아마 삼성의 그 CMA 계좌에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굳이 이 가입을 하시려면 돈을 좀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삼성증권 요즘 ELS 특징이 다 HCI가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무슨 생각으로 HCI를 넣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게 ELS가 이제 낙인이 되면 사실 삼성도 피를 봅니다. 그게 틀림없이 옵션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어느 정도는 HCI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다 끼워서 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HCI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아주 상환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입할 때 이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한 2가지 악재하고 2가지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는 지금 홍콩 보안법입니다. 근데 이제 홍콩 보안법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 is over.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몇 사람 모이면 그냥 다 잡아가 버리니까 도대체 데모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중 무역 전쟁도 악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온고잉 악재지만, 이게 트럼프 재선 대통령 선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재선이 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재선되면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다들 그렇습니다. 콘센서스가.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은 뭐 역시 전쟁은 좀 벌이겠지만 아주 소규모 전쟁을 할 거고 그러면 더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재로는 이제 홍콩 상장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이 규제를 피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홍콩으로 상장하는 그런 게 이제 호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보안법이 완전히 거의 해결됐죠. 해결된 상황에서는 홍콩을 절대 버리지는 않을 거고 중국 정부가 금융 허브로서 육성하려는 정책을 벌써 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HCI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지수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9,397에 낙인 43%는 3,758이고 한 10년 동안의 최저가의 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책임은 각자 지시고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마감되는 그런 상품 때문에 지금 목이 좀 쉰 상태에서 버벅거리면서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식을 통해서 미끼를 잘 피하는 현명한 체리피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성공카페 해브드림이었습니다.